반영구의 모두 민나 재민나 전문나십니다. 저희가 교재도 바뀌고요. 수강 세트도 2020년 하반기에 바뀌었어요. 온라인 영상을 포함한 그 오프라인 수업을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전체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촬영 일정 때문에 조금 중간부터 저희가 찍었었는데 이번에는 딱 첫 시간부터 세세하게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이제 수업하러 가보도록 할게요. 출발! 반영구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내가 열정만 가지고 기술을 완벽히 이수를 할 수 없습니다. 끈기와 노력이 필요를 하거든요. 저희 전민낯과 재민낯은 그 노력하는 방법을 2달 동안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겁니다. 2달 교육이 끝나면 우리 이제 안녕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여러분들 세미나를 통해서 케어를 해드릴 겁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하나 더 말씀드릴 게 뭔가 하다 보면은 잘 안 될 거예요. 그럴 때마다 이게 내 길이 아닌가라고 자신에게 질문을 하는 그런 순간들이 매번 오실 수도 있고 간혹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를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 목표나 우상은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분들은 아직까지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노력하는 그 부분들을 보면은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될 것이다 라는 롤 모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화장이라는 도구는 쉽게 말해서 데일리적인 거죠. 화장을 하고 씻으면 없어지잖아요. 근데 반영구 화장은 말 그대로 일시적인 게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유지되는 메이크업의 일종인데 색소를 가지고 피부의 침식 행위를 통해서 착색을 해주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바늘을 잘 사용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 바늘을 색소를 어떻게 주입을 하고 또 그 과정에서 고객에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임상적인 증상들도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셔야 되는 겁니다. 쌩얼일 때도 굉장히 자연스러운 무드로 반영구 했다! 라는 느낌이 들지 않게끔 하는 게 제가 좀 추구하는 반영구예요. 당연히 고객의 니즈에 따라서 좀 더 화려하거나 메이크업 무드를 원하신다면 거기에 맞춰서 또 시술을 하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일반 사람들은 자연스러운 걸 원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우실 반영구는 좀 더 내추럴한 무드의 그런 반영구를 배우실 수 있다는 게 또 장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술하고 있는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눈썹에서는 이제 엠보와 수지, 그 이외에 이제 머신이라는 기법도 있습니다. 엠보라는 기법은 자연스러운 내 눈썹 모와 일치하는 그런 패턴으로 쉽게 말해서 눈썹처럼 표현을 하는 무드인데요.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그 디자인 틀 안에 선의 무드로 이제 진행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수지라는 것은 점 하나를 색소를 채움으로써 섀도우 기법으로 표현을 하는 게 수지 기법입니다. 한 점 한 점 밀도를 채워나가는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많은 분들이 수지라는 조금 오해 중에 하나가 뭔가 저 기법은 가장 많이 진할 것 같고 좀 티가 많이 날 것 같고 자연스럽지 않을 것 같아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직도 고객분들이 많이 상담을 받으시거든요. 하지만 그 색소를 좀 더 투명감 있게 표현하실 수도 있고요.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는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콤보라는 기법은 이 2가지 기법이 결합된 기법이고요. 장점으로는 2가지의 장점을 느끼실 수 있다는 것과 그리고 좀 더 오랫동안 유지가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특수적인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냐면 모량이 일정하지 않고 뒤쪽에 모량이 없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선으로 적용을 했을 때 앞부분의 풍성한 눈썹모와 연결이 안 되거든요. 그럴 때 이런 콤보 기법을 권장을 해드리고요. 또 뭐 이런 거죠. 고객분이 저는 선도 하고 싶고요. 수지도 하고 싶고 이렇게 조금 갈팡질팡하는 고객분들한테도 콤보라는 기법을 좀 추천드리면 됩니다. 아이라인은 요즘에 특히나 많이 스타일이 변화된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전에 아이라인 반영구는요. 막 두껍고 과한 꼬리 빼기
그런 부분에서 고객분들이 선호하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브라운 아이라인이라든지 또는 젤 타입의 좀 펜슬 이런 것들을 사용한 것처럼 부드러운 스머징한 느낌도 표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인식이 많이 변화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입술 같은 경우는요, 특히 코로나 우리 이 팬데믹 시대에서 마스크를 착용을 했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했을 때 마스크 사용했을 때 입술 반영구를 더 많이 했을까요? 아니면 더 하지 않았을까요? 안 했을 것 같죠? 마스크 끼니까 입술 반영구 왜? 근데 반전, 오히려 더 입술 반영구 무늬가 더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 립스틱을 안 바르게 되잖아요. 그때 마스크를 막 식사하거나 잠깐 내렸을 때 근데 좀 혈색 있는 것들을 많이 원하셔서 코로나 시기에도 오히려 예약 무늬는 그대로 유지가 될 만큼 인식이 좀 다들 그렇게 바뀐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입술 반영구 하면은 어때요? 붓는다. 당나발처럼 붓는다 이런 또 인식이 있었는데 요즘은 테크닉적으로 매우 안전하고 시술 깊이가 얕아졌기 때문에 좀 붓기라든지 멍이 생긴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배제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피부에 니들을 딱 투과하면은 색소가 피부 속으로 쏙 들어가겠죠. 그러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글리세린, 알코올인 이게 흡수가 되면서 색소만 남아가지고 발색이라는 걸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원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고 좀 더 자세한 거는 또 이론 수업 때 더 디테일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니들은 엠보 니들, 수지 니들, 머신 니들을 활용을 해서 시술을 하게 되는데요. 엠보 니들 같은 경우는 니들과 니들 사이에 색소를 머금은 상태에서 랜딩이라고 해서 처음과 끝이 이렇게 피부 표면을 스치듯 그어내며 색소가 배출이 되고 선이 적용되는 원리로 사선 둥근 니들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수지 니들 같은 경우는 라운드 니들을 쓰는데요. 보통 미세점이라고 표현을 하죠. 뭐 나노 입자라고도 표현을 하고 아주 작은 점들이 아까 말한 이제 글리세린에 의해서 이게 피부에 흡수하는 것에서 이렇게 퍼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음영의 표현. 그래서 시술 작품을 보면 점처럼 표현되지만 착색되는 것을 보시면 이렇게 섀도우하는 질감으로 바뀌게 됩니다. 보통 이제 반영구 니들은 카트리지 니들이라고 해서 니들과 카트리지가 결합이 되고 이거를 펜 타입에 꼽아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머신이라는 것은 또 추후에 머신 수업 때 알려드리겠지만 기계를 가지고 피부에 얹어 놓으면 이게 니들이 알아서 상하 운동을 해주는 거고요. 그래서 넓은 면적을요 좀 빠르게 시술하고 싶을 때 머신이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희는 아이라인과 입술을 머신 기법으로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조금 궁금하신 점이 있으실까요? 디자인은 어때요? 우리 얼굴의 지붕이랄 만큼 매우 중요한 요소죠. 얼굴의 단점이 더 돋보일 수도 있고 내 얼굴의 단점이 커버될 수도 있어요. 디자인 하나로. 그래서 매우 이미지에선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또 컴플레인의 요소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기에 앞서서 조금 중요시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이미지에 따라서 스타일링 해주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본연의 눈썹 흐름을 잃는 반영구를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람이 조금 착한 이미지에 수평을 해야 되는데 상승형으로 자라나는 눈썹이에요. 그거를 억지로 위에 걸 다 깎아서 털 없는데 일자를 만드시면 안 된다는 거죠. 자연스러움의 가장 기본은 고객의 눈썹 분포도를 읽고 그 눈썹의 흐름대로 눈썹 디자인 틀을 만들어줘야 되는 게 가장 쉽게 자연스러움을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눈썹 디자인을 할 때는 이 세 가지를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 구간별 비율. 이게 얼굴형이랑 관계가 있죠. 이마에서 눈썹까지, 그리고 눈썹에서 코끝까지. 요 이마와 눈썹과 코끝이 비등비등해야지 황금 비율이라고 합니다. 이마가 좁아요. 그리고 코가 길어요. 그런 분한테 눈썹을 상승형 아치로 그리면 이마는 더 좁아지겠죠. 그래서 구간 비율이 정말 중요하다. 남녀노소 다 중요하다 생각해 주시고요. 본연의 눈썹 베이스, 아까 말했죠. 자연스러운 반영구를 하고 싶으면 이 고객의 눈썹 베이스에 맞춰서 시술을 해야 되고 또 마지막에 고객 마음을 읽어라. 니즈를 파악을 해서 적용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눈썹 디자인의 시작, 눈매의 시작, 눈매의 끝, 이 디자인의 끝
이외에 콧망울과 연장선 이런 것들이 매우 이 포인트적으로 중요한데요. 이 꼭지점들이 눈썹 디자인을 완성할 수 있는 체크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작할 때 가이드를 통해서 먼저 적용을 하고 그 가이드라인에서 아까 말한 이 세 가지를 고려해서 꼭지점을 먼저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선을 이어서 디자인을 완성을 하는데 이때는 첫 번째 눈썹 두께가 여자 눈썹에 같은 경우는 뒤쪽으로 확장되시면 안 됩니다. 그럼 남자 눈썹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성 눈썹 같은 경우는 아까 중간 구간이 좀 비등비등하거나 좀 더 얇아지는 것들을 해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눈썹 꼬리는 앞부분과 처지시면 안 됩니다. 이런 디테일한 것도 이따가 뒤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철칙. 근데 간혹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라고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그런데 고객이 그걸 벗어나고 그렇게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아요. 그렇게 보여주고 반대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을 두 개를 적용을 하고 거울을 통해서 한번 보시면서 그래도 고객님 스타일을 더 하고 싶으시면은 고객님께 맞춰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끝까지 그렇게 하시면 알죠? 시간은 계속 가는데 고객도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해달라는데 왜 자꾸 그러니까 너무 이 시술자가 피시술자의 견해에 너무 맞추는 것도 아니 전문가니까 적당한 그 합의점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43페이지 한번 펼쳐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디자인을 이제 왜 중요한지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은 그것을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도구를 잘 준비를 하셔야겠죠? 근데 펜슬이 정말 중요한데요. 우리가 얇은 선을 매끄럽게 표현을 해야지 시술함에 있어서도 편함을 느껴요. 왜냐면 막 두껍게 되어 있으면 가이드라인이 내가 시술 끝이 어디까지 끝내야 되지 이런 것도 매우 명확하지 않고요. 고객이 거울을 딱 봤을 때도 한쪽은 선이 굵고 한쪽은 얇아. 그러면 그것 자체만으로도 양쪽의 눈썹이 달라 보여요. 그래서 첫 번째는 펜슬을 아주 정성껏 매끄럽게 커팅을 하면서 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방법에 근데 이따가 한번 시연을 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준비를 했다라고 하면 가이드라인을 설정을 하게 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양쪽의 대칭 꼭지점을 쉽게 파악을 하고요. 그리고 A, B, C, D 순서로 드로잉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순서를 만든 이유는 구간별에 맞춰서 특징 포인트가 완전 다릅니다. 예를 들자면 A 포인트 같은 경우는 가장 아랫단으로서 골격을 감싸든 눈두덩이의 구간을 파악을 해서 그려야 되죠. 그리고 이 A 안에서도 구간마다 곡선이 있는 구간, 직선이 있는 구간 이렇게 구간별로도 드로잉 해야 되는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방법을 어떻게 해요? 양쪽을 똑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똑같은 대칭을 맞출 수 있잖아요. 그것을 정확하게 하기 때문에 A, B, C, D 순서를 지켜주고 반대편도 A, B, C, D를 방금 그렸던 포인트를 똑같이 적용을 하시면서 그리는 방법을 연습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순서를 정한 겁니다. 네, 이건 이제 실전 디자인 주의사항입니다. 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들이 좀 정리되어 있어요. 눈썹 베이스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눈썹뼈 아래 아이홀과 움푹 들어간 부분에는 디자인을 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눈썹과 속눈썹 사이에서 요 뼈가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들도 여기 만져보시면 사선대각으로 뼈가 있어요. 그 뼈 위에다가 눈썹을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이것을 좀 파악하기 힘들다면 눈을 떴을 때 고객 눈 떠보세요 해가지고 손가락 한마디가 여유 있게 들어갈 정도로는 아이홀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제가 가이드 활용한 눈썹 디자인을 시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쪽으로 다 나와주시면 될 것 같아요. 칼 가지고 이쪽 부분은 한 0.5cm 정도 이렇게 커팅 정도를 해주시고 커터 칼 사용하셨을 때 너무 앞부분보다는 살짝 조금 칼을 내시고 해주시는 게 좋고 이쪽을 또 계속 깎다 보면 이 부분이 너무 슬림해져가지고 부러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깎았던 부분을 검지로 받쳐주시고 반대편도 동일하게 평평하게 만들어주세요.
양쪽이 평평하게 됐죠? 그러면은 이제는 펜스 전체 길이에서 3분의 1 정도만 이렇게 아까 했던 거랑 동일하게 조금 더 샤프하게 해줄 거고요. 이때 가장 유의해 주셔야 될 부분은 이 부분 너무 이렇게 힘을 많이 주신다라거나 그리고 커터칼 부분을 너무 이렇게 세우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힘이 많이 가해지기 때문에 이 부분 유의해 주시고 이제는 이 끝부분만 이렇게 커팅 왔다 갔다 하면서 평평하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돼요. 피부 표면을 닦아주세요. 왜 나는 왜 이렇게 두껍게 선이 나오지? 그게 유분 제거를 안 해서 그렇거든요. 눈썹만 자꾸 닦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 근처를 페이스라인 다 닦아주시는 게 좋아요. 네, 그럼 이제 G2를 먼저 그려볼 거예요. G2는 눈매의 시작점입니다. 고개를 들라 해주시고요. 펜슬에 깎은 이 대각이 내가 원하고자 하는 각도로 먼저 맞춰주세요. 이게 세팅법이에요. 그리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모서리를 콕 찍으세요. 이게 잘 나오기 때문에 막 진하게 칠하려고 하실 필요 없어요. 꾹 누르고 그리는 거랑 피부 위에 얹어서 손의 두께가 다르죠. 펜슬 잡는 것도 가볍게 잡아주셔야 돼요. 자, 여기서 이제 손가락 2마디를 쏙 넣었습니다. 이럴 때는 이제 너무 헷갈리잖아요. 손가락 2마디 사람마다 다 틀리고. 그러면 손가락 쓸 때 좀 미간이 넓은 것 같으면 0.4. 여기 좁은 것 같아. 그러면은 0.2로 설정을 해주시면 돼요. 0.4 이렇게 체크했죠. 0.4. 네, 눈 떠보세요. 위로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눈매 끝을 볼 수 있어요. 네, 여기네요. 사람은 다 골격도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 비율이 달라요. 그래서 너무 이 센치로 방금 3.7 센치로 체크를 했지만 눈으로도 맞는지 파악해 주셔야 돼요. 예를 들자면 이쪽이 조금 꺾이면서 빨리 돌아가잖아요. 그럼 거기가 더 뒤로 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 아니면 또 앞으로 가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정면을 봤을 때 비등비등한지를 파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G4가 나왔는데 G4는 미리 하지 말자 라고 했어요. 정해놓으면 너무 이 고객한테 어울리지 않는 디자인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디자인을 한쪽을 먼저 그리고 G4를 닫게 됩니다. A, B, C, D 순서로 한번 그려볼 건데요. 왜 A, B, C, D 순서로 그리냐면 눈 떴을 때 손가락 한 마디, 네, 여기입니다. 여기에 곡선이 이렇게 있죠? 이렇게 곡선을 넣어주셔야 돼요. 대각이 보이죠? 측면에 봤을 때는. 그러니까 요거 지금 요 위에냐 요 밑에냐에 따라서 콧대의 이런 각이라든지 코 길이 이런 것들이 다 달라 보여요. 그러니까 여기가 진짜 중요하죠. 꺼져 있는 거를 먼저 체크하고 나와 있는 것과 연결하면 덜 꺼져 보이죠. 이게 또 팁입니다. 내가 이렇게 한 방향으로 쭉 그리다 보면요, 그 굴곡을 따라서 올라가 보였다가 내려가 보였다. 나는 직선으로 그렸는데 그게 시각적으로 보이거든요. 밑에서 보면 여기 꺼져 있고 여기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요. 어떤 사람은 여기 나와 있고 어떤 여기 내려 들어가 있어요. 여기가 생각보다 또 똑같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도 파악을 잘 해주셔야 돼요. 이게 파악 요소가 다 하나하나 있는 거죠. 제가 오늘 푸딩 때 얘기했거든요. 이게 내 길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거다. 하지만 저 또한 그랬기 때문에 저를 롤모델 삼아서 이겨내야 된다. 노력으로.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곡선을 산을 하는데 뾰족하게 각지게 그리지 않죠? 그러면 펜슬을 자 보세요. 조금씩 돌리세요. 모서리를. 그러니까 곡선이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얘를 하는데 뼈가 여기가 튀어나와 있어요. 튀어나온 사람은 살짝 커브형으로 들어가 주셔야 돼요. 옆으로 볼 때 인이죠. 근데 뼈가 앞에 나오고 뒤축이 여기 들어가 있는 분들은 아웃으로도 그려주셔야 돼요. 여기랑 여기를 같이, 얘랑 같이 끝에도 확인. 제가 3군데 정도 체크했습니다. 고기를 낮춘 상태에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해보실 거예요. 디자인만 잘하셔도 반영구는 진짜 70%는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내려지시거든요, 끝이? 살짝 이거를 그냥 옆으로 뻗는다 생각해볼게요. 직선. 네, 뻗는다 생각할게요. 남아서 연습하고 가시면 피드백 드릴 거거든요. 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네, 거의 3시간 반 동안 열심히 수업을 하고 저희가 이 자리에 앉았는데요. 반영과장 정의에서부터 그리고 얼굴형에 어울리는 뭐 디자인, 그리고 디자인하는 방법, 또 원장님의 드로잉복을 활용한 그런 디자인 수업까지 우리가 했죠. 그리고 또 거기에 이어서 저희가 또 새로운 교육 내용으로 들어갔잖아요. 네. 아무래도 이론부터 실전까지 다양하게 배울 수 있지 않았나 싶고 네. 그렇게 열심히 알려드린 덕분에 지금 제 머리 고무줄이 네, 끊어졌어요. 저희가 굉장히 지금 초췌해졌네요. 네. 원장님 근데 정말 대단하신 게 화장실 한 번도 안 가시고 하는 걸 보고 진짜 대단하다. 갔다 왔는데요. 집중- 아까 갔다 원장님 왔나요? 디자인했을 때. 그렇구나. 네. 하여튼 네, 오늘 첫 수업이라서 기대한 만큼 좀 재밌는 시간을 보냈고요. 처음 하다 보니까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을 또 저희가 실제적으로 보여주고 또 영상으로 설명을 드리면서 해결을 하니까 훨씬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거기다가 수강생분들이 이번에는 아주 다 멀리서 오셨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아카데미 학원에서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이 교통 시간 때문에 매우 협소한데 그 영상을 가지고 홈스쿨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매우 오늘 뿌듯한 하루네요. 네, 그러니까 저는 너무 아쉬워요. 저도 타 지역에서 지금 출근을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수강할 때도 왔다 갔다 배우고 있는데 그때는 이런 게 없다 보니까 맞아요. 남아서 연습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네. 영상을 확인해서 내가 하고 있는 게 맞는지 계속 볼 수가 있고 훨씬 더 이론적인 부분이 빠르게 습득을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오늘 1회차에 앞서서 2회차에서도 열정을 다해서 정말 자세하고 재밌는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회차 때 만나 뵐게요.